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는 야바코치입니다. 반가워요. 그동안 목소리로만 인사를 하다가 PD님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거의 한 달 만이죠? 그죠. 우리 최 대표님은 어디 갔어? 아니 도대체 계속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정말 내가 봤을 땐 진짜 제일 바빠. 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제일 바쁘셔. 발로 뛰고 다닌 거. 근데 이게 되게 그 슬픈 현실은 너무 바쁘면 돈벌이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빨리 돌아오세요, 최 대표님. 자,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는 알투베 얘기, 두 번째는 이승진 선수와 문상철 선수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유중일 감독의 인터뷰와 관련한 얘기죠. 알투베 선수 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거든, 사실. 엄청난 팬이거든, 제가. 알투베 선수가 왜냐면 이제 그 작은 키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내잖아요. 근데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 메이저리그도 포스트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수한테는 스티브 블레스 증후군이라고 하고 야수에게는 스티브 섹스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티브 섹스 선수가 80년대 최고의 뭐 이루수였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갑작스러운 송구불안. 그 얘기 알아요, 저도.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송구불안이라는 게 희한하게 먼 거리는 괜찮대요. 맞아요. 그렇죠. 아주 짧은 거리에서 엉뚱하게 공을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와서 지금 또 특히나 포스트 시즌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실책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서 휴스턴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 상황이 됐죠. 선수 본인도 엄청나게 힘들겠죠. 이번 포스트 시즌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어찌됐건 이 포스트 시즌이 끝나고 본인도 올 시즌을 되돌아봤을 때 요거를 트라우마로 담아두진 않겠죠. 알투베인데 네, 얼마짜리 선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잖아요. 이제 NC의 박민우 선수라든지 그쵸. 뭐 유명한 사례들. 그래서 박민우 선수 보면은 아예 다른 데를 보고 던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입술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포수를 할 당시에 어깨 수술을 하고 이제 ITP라 그러지 맞나? 아무튼 거리별로 이렇게 팔을 점진적으로 적응시키면서 훈련하는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실전에 들어갔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에 이제 백업 대체 자원이 없어서 저라는 사람을 쓰려고 저한테 복이었죠. 근데 전 너무 어렸어. 그래가지고 막 실전 투입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똑같아요. 이 2루 송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팔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전 어깨 수술을 했으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투수한테 주는데 항상 정확하게 던져주던 애가 투수가 숙이게 되고 투수가 막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잡고 제가 또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모습을 그렇게 투수가 잡게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지. 사실 하지도 않아도 되는 고민인데 그런 모습들을 하다 보니 그걸 신경 쓰다 보니 입스가 왔었던 거지. 투수한테 주는데. 네. 근데 2루 송구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점점 마음에 병이 생기더니 2루 송구에도 문제가 생겼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보니까 마음의 병에서 동작장애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동작장애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입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멘탈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동작장애만 치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두 개 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두 개 다를 하기 위해서 진짜 제가 쏟아부었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하루에 몇백 개를 던지고 마음 수련할 수 있는 책을 몇 권을 읽고 근데 결국엔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수를 그만뒀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서. 아무튼 지금 뭐 알투베 선수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누구보다 제가 공감이 가고 이런 게 사실 프레스에서 온단 말이지.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스스로 만든 프레스고 알투베 선수는 지금 포스트 시즌 지금 뭐 팬들이 입장하지 않아서 사실 막 그렇게 막 웅장한 느낌은 안 들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경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합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안 하던 실수를 하는 거고 올 시즌이 끝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일단 저는 뭐 동작장애나 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코치나 프로 코치 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윽박 지르면 큰일 난다. 네. 요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다음 주제로 다루는 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메인 이제 유중희 감독의 인터뷰에서 그쵸. 그런 게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유중희 감독이 보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실책을 했을 때 문책성 교체를 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게 참 지금도 아마추어 경기 지금 보고 있으면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이제 애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 실책을 했어. 갑자기 너 나와. 맞아. 애가 경기 도중에 뛰어나오는 거지. 이제 다른 선수를 교체되거나 수비 위치 교체가 되거나 그런 장면들을 아직도 많이 보거든요. 너무 솔직히 좀 그래요. 마음이. 그거 보고 있으면 저도 선수 때 그런 경험 많이 해봤으니까. 저는 프로에서도 해봤어요. 수비 위치에서 더가웃으로 뛰어오는 그 길이 진짜 그 어떤 길보다 어둡고 정말 또 어디든 가다가 새고 싶어. 쥐구멍이 있으면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지. 근데 이제 희한하죠. 감독들은 감독이 되면 꼭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게 마치 제가 항상 하는 말, 감독이 되면 조물주가 된 것처럼 그 선수를 좌지우지하고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우월감이 생기나 봐요. 저도 감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유중희 감독님 보면 예전부터 봤을 때 저도 못 봤어요. 한 번도. 그 라인업이 처음에 정했던 라인업이 중간에 그 선수가 실수한다고 빼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 감독 밑에서 선수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거지.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복 받은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LG 선수가 뭐 지금 정주현 선수도 있고 뭐 어린 선수들 이영정, 뭐 정주현, 뭐 등등등 이런 LG의 젊은 제 또래 선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왜 안 바뀌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LG 트윈스 이제 이영종 선수가 했던 말인데 삼진 2개를 먹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명분이라 그러지. 바뀌겠다. 바뀌겠다. 근데 안 바꿔드려요, 유 감독이. 그러니까 안 바꿔. 이게 형종이가 이 주인 바꿔야 되는데. LG 그 전에 이제 누구라고 하진 않지만 이제 감독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뭔가 잘못이 되면 잘 못하면 경기 도중에 계속 라인업을 바꿨다는 거지. 근데 유 감독님은 안 바꿔. 그래서 지금 이영종이라는 선수 스윙 혹시 보셨나? 진짜 이 세상 어떤 선수보다 멋있어요. 진짜 와일드한 스윙을 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뭐 시즌 초반에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홈런 가까이 때려내고 그런 선수까지 됐다는 건 형종이가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작년에 했었나? 재작년에 했었어. 안 바꾼대요. 뭘 해도 안 바꾸는 거지. 이준희 감독님 딱 그런. 왜냐면은 이게 저도 코치를 하니까 선수 때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이상한 마법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되면 선수 때 그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나 봐요. 근데 이제 유중희 감독님은 수비 코치로서 여러 해를 거듭했고 그런 걸 했을 때 선수가 받는 그 느낌을 알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선수 중간에 바꾸지 않고 그냥 믿고 계속 쓰고 그러면서 성장해라. 그럴 시간을 충분히 주고 팬들 보면 엄청나게 욕하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팜도 적고 또 이제 주전이라고 하면서 베스트 라인업을 뽑은 거잖아요. 그 LG라는 팀에서.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그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올 시즌, 그러니까 지난해까지의 유중일 감독의 그 LG에서의 행보를 보면 정말 잘 맞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올 시즌은 조금 잘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 쓰는 비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 야반도주에서도 한 말이긴 한데 만화가 그 주호민 씨 아세요? 네. 주호민 씨가 했던 얘기 중에 정말 명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길을 가다 봤는데 무단횡단을 하던 분이 가드레일을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사람은 정말 어렵다.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냥 무단횡단만 하면 저 사람 뭐야? 라고 손깍지를 넘어가기 바쁜데 지금. 그렇죠. 근데 거기서 쓰레기를 주워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복잡한 게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유중일 감독의 장점은 선수를 믿어준다. 그리고 오늘 어제 인터뷰 하신 것처럼 와, 솔직히 저는 모든 감독이 선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코치님도 하신 얘기지만 유중일 감독 인터뷰 보면 그 한 80m 걸어오는 그 길이 10km 일 거다. 맞아요. 문책성을 하면. 이건 선수했던 사람은 다 알아요. 아유. 그리고 특히나 왜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게. 아, 진짜. 저도 포지션 전향을 많이 하면서 사실 그 포지션을 적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평생 내야수만 해도 실책을 하는 게 야구인데 저같이 수비 위치를 자주 바꾸는 그런 선수가 그 실수를 했을 때 저 아직도 기억나. 근데 아까 저는 그 예전에 이거는 이제 제가 KT 때 제가 1회 실수를 했는데 저를 안 바꾸는 거예요. 그 예전 KT 감독이었던 제이모 감독님은 뭐 바로 바꿨겠지. 근데 K모 감독님은 안 바꾸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경기 내내 눈치를 봤어요, 사실. 왜 안 바뀌지?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만약 되돌려 저를 생각했을 때 왜 안 바꾸지? 나 안 바꾸는구나. 내가 이래도 안 바꾸는구나. 이거를 한 1, 2년 경험하면 저도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것 같아. 나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결국 저는 왜 안 바뀌지? 이러다가 이제 선수를 그만뒀는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선수들이 플레이만에 집중할 수 있게 실책 결국 이런 것도 그냥 과정이고 이런 게 됐을 때 이제 진짜 우리가 원하는 멋있는 플레이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딱딱한 플레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야구장 밖에서 보는 우리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타석에 아니면 한 투구에 내 인생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부담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잘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너는 프로 선수니까 그걸 무조건 극복해야만 해, 넘어서야만 해라고 하면 그건 너무 잔인한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감독. 그러니까 저는 아까 주호민 씨 얘기를 한 이유도 유중일 감독도 분명히 명장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단점만을 너무 부각하면 쓰는 선수, 내가 아는 것만 쓰는 감독이 되는 거고 장점만을 보면 선수를 믿어주는 감독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세상에 그 어떤 지도자도 다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런트와 현장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오너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선택과 집중인데 유진희 감독을 보면 정말 싫어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저희가 경험했던 바로 삼성에 있을 당시에 삼성 왕조 시절에 유진희 감독이 라인업을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진짜로 1번부터 9번까지 라인업이 그 1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군에 있는 선수들은 그냥 절대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선수들이 다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가가지고 자는데 아령이라도 떨어뜨려야 해. 우리가 2군에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 그러니까 다치지 않는 이상 절대 올라갈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2군 선수들이 나태해지고 그냥 뭐 그렇게 막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 그 선수들의 기억에서 유중희 감독님은 좋은 감독은 아니겠지. 근데 팀을 이끌고 이제 한 시즌을 꾸려가야 되는 오너 입장에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사실 약간 유중희 감독님의 파이긴 해요. 네, 저는 그렇게 해야 팀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기 자본주의 이게 시대랑 똑같은 거야. 모두가 잘 살려고 부자들까지 끌어내려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때려내면 결국 부자들이 고용을 안 하게 되고 아무도 돈 안 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자기들이 취직할 직장을 잃는 모두가 잘 살게 만들면 그러니까 이 오너들이 잘 살게 만들면 이 사람들이 고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근데 이제 이건 양날의 뭐 그런 거라서 저는 유중희 감독님 같이 해주면
팀 꾸려가는 거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프레스, 그 선수들이 왜 나 안 바뀌어? 이러면서 난 안 바뀌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하는 플레이들이 결국 사람들도 열광하고 우리가 원하는 스포츠인을 볼 수 있는 스포츠 스타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멋있어요. 유진희 감독님. 네. 그러니까 정주현 선수가 스타가 될지 안 될지, 또 이영종 선수는 이미 스타죠. 아유, 근데 그럼요. 광통한데. 그 이상의 뭔가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지난 한 유정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영종 선수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영종 선수는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영종, 정주현이 예뻐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LG에서 그 포지션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카드인 거죠. 그냥 유진희 감독님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 최고 좋은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카드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두산 베어스가 거의 10년 가깝게 정말 엄청난 강팀의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건 대단한 거고, 그리고 삼성의 과거의 왕조 시절에 그 왕조가 끝난 이후에 슬럼프가 긴 것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데 그 선수를 강제로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해서 10년, 20년 계속 우승하는 팀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언젠가 끝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느냐는 구단의 문제예요. 감독은 오늘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중일 감독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변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진짜로 유중희 감독님을 정말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저는 팀을 이끌어가는 오너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의인 거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건 이제 아마추어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네. 저 실제로 야반도주에서 유중일 감독 엄청 비판했어요. 아, 그래요? 며칠 전에 유원석 선수 네. 선발 등판 2이닝 99투구 13실점 이런 거 11실점인가? 그런 것도 전 너무 오래 두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죽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유중일 감독의 야구를 제가 다 이해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근데 그 경기를 보고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게임은 넘어갔어. 그렇죠. 그래서 유중희 감독님은 그 게임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처음 등판했던 그 선수에게 조금 더 1군에서의 경기에 기회를 주는 너가 마무리. 왜냐하면 이게 정주현 선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책으로 인해서 흔들려가지고 잘 안 풀렸는데 결국엔 거기서 이제 유중희 감독님은 그 다음 게임을 계산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 것 같아요. 네. 메이저리그도 보면 나중에 투수 쓸 데 없으면 야수들 막 올려버리잖아요. 마지막에. 네, 그런 거는 다른 경우긴 한데 너무 이게 경기 초반이어가지고 결국에 유중희 감독이 그냥 게임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다 좋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 또 코치님께서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코치님 뭐라 그랬다? 되게 좋은 얘기였는데 너무 좋은 얘기여서 기억이 안 나나?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유중일 감독 모든 지도자가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의 철학을 100% 경기에 그리고 선수들에게 투영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정말 많은 감독분들이 아마추어 다 포함해서 문책성 교체를 했을 때 선수가 걸어오는 이 길에서 느낄 마음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못할 수는 있어요. 문책성을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앞으로 지도자분들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미 끝나고 바꿔줘. 진짜로. 그거 해본 사람만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그 감독들도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자기 선수들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알면서 이닝 끝나고 교체합시다.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면 선수들도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네.